이건태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선 때 고생 많으셨어요. 예, 정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자기 선거 이상으로 다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천 가서 정말 놀랐던 게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부천에 막 길이 다 막혀가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대선의 민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많이들 응원해 주셨습니다. 예, 오셔서 부천도 정말 많이 오셨고 그래서 부천 지역에서 또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특히 저희 지역은 네. 이제 부천시 병인데 부천병 소사구가 주 지역이에요. 네. 그 소사구가 김문수 김문수 맞아요. 후보가 삼선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 김문수 향수가 나오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네. 더 열심히 더 했는데 열심히. 어땠습니까? 결과는? 결국 약 18% 차이로 저희가 이겼죠. 그러니까 김문수 향수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김문수 향수는 사라지고 예. 이건태 의원이 거기 잡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말 많은 분들의 그 희망과 또 바람이 컸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최다 득표로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좀 어떻게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평가하신다면? 그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물타기를 많이 했지만 역시 내란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내란 사태. 그 이제 막 그 여론조사 보면 가장 원하는 게 경제 회복이다. 그 다음에 내란 종식이다. 이렇게 되지만 판의 근본은 내란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란 종식을 해야 된다. 그게 국민들이 가장 컸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망쳐놨기 때문에 그걸 심판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 크게 두 가지가 국민들의 바람 또 국민들의 목소리였고 그게 이제 표로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 이제 6월 4일 취임을 했으니까 뭐 한 주, 두 주, 세 주 이제 3주차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주변 분위기 또 특히 현장 민원실도 또 하시더라고요.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뭐라고 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된 다음에 좀 달라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제일 많이 듣는 게 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같이 서로 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거의 인사가 됐어요. 특이하죠. 축하합니다. 서로 고생했다. 서로 축하합니다. 이런 인사가 많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현장 민원실에서 느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최근에 하신 말씀 5등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온 국민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것도 참 우리가 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네요. 그렇죠. 마치 그 주옥 같은 말씀인 것처럼 그걸 다 그 기억하고 눈여겨 보고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그걸 본인이 인용하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이재명 대통령 이게 당선돼서 지금 오늘 캐나다로 출국을 하는데 결국 국민들이 이재명이 대통령 됐지만 우리도 함께하는 거야. 그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 기대를 하고 있고 이건 꼭 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리고 많이 바뀔 거다.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하고 새 출발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유세 기간 동안 말씀하셨던 그런 희망을 주는 메시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다짐 이런 것들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도 느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경제 회복, 내란 종식, 국민 통합, 그다음 민생과 개혁이잖아요. 현장 민원실에서도 오셔가지고 이런 걸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 이재명 정부는 이걸 해낼 거다.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크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고 특히 뭐 여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열심히 뛰고 있는데
성과를 내야 되고 희망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2,900선을 또 회복을 했네요, 그새. 예. 이스라엘 이란 이 충돌.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도 2,900선 넘은 3,000 간다 갈 수 있다라고 쭉쭉 올라가다가 이스라엘 때문에 이렇게 꺾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는데 예. 오늘 또 회복을 해서 2,900선은 또 가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또 반응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정확한 게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은 네. 경제 향후 전망을 보고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미래를 보고 미래를 보고 반영하는데 대한민국 경제를 이제 좋게 보는 거죠. 네, 대한민국 경제를 좋게 보고 있는 거다. 그게 지금 이런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충돌 속에서도 코스피 또 상승 2,900선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다. 좋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른바 이제 3대 특검. 예. 정말 속전속결로 임명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시점과 임명된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 여망이 워낙 큰 3대 특검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 특검의 수사 대상을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새 출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정당하게 일이 처리되지 않으면 네. 그다음에 새 출발도 어렵고 국민 통합도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국민 통합이. 예,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빨리 결재를 하셨고 그리고 특검 임명된 분들이 다 좋은 분들이 임명된 것 같아요. 조은석 네. 조은석 특검은 이제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특별수사 전문가이어서 내란 사건을 잘 규명할 걸로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누구였죠? 예, 우리 저 동부 검사장 보건장 하셨던 네. 민중기 특검. 이분도 과거에 그 법원 내에 네. 블랙리스트 규명을 위한 그 위원장도 하셨고 네. 그래서 굉장히 강직한 분이고 또 이명현 특검. 이놈이 이제 네. 군 법무관 출신인데 네. 국방부 검찰단 고등 검찰부장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병역 비리 또 맡아서 수사한 적이 있고,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최혜병 사망 외암 사건이 이제 군 내부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가를 잘 선별해서 임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특검을 잘 임명을 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 출신이고 내란 특검 임명된 다음에 입장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초를 쓰는 자세로 이걸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좀 결기나 이런 것도 좀 느껴졌는데 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조은석 특검이 이제 그 사초를 쓴다는 마음으로 수사 논리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언했잖아요. 이제 그것은 이게 단순한 내란 사건은 단순한 범죄로 보지 않고 네. 역사의 한 매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44년 만에 쿠데타가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헌정 중단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러면 이게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동기, 그다음에 내란을 일으켜서 그 내란이 성공했을 때, 그다음에 향후 독재 정치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 네. 그다음에 비상 입법 기구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었는지, 이제 그렇게 집권이 되면 향후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헌법 개정이 된 이후에 정치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반정부 세력,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규명이 되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내란 기소는 이건 거의 수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칼을 휘두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안 밝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걸 하나하나 파헤치는 게 필요하고 그게 정의를 바로 세운 일이고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조은석 특검 임명된 다음에 바로 박세현 고검장도 만나고
또 경찰도 찾아가고 또 주말 사이에는 오동훈 공수처장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협조를 계속 구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눈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어요? 이제 수사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 세 기관에서 내란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 세 기관에 지금까지 수사한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또 앞으로 수사가 어떤 부분이 더 돼야 되는지 또 수사한 수사 기록을 빨리 이관을 받는 협조 뭐 이런 것을 했을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수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특검을 구성하게 되면 특검보 또 검사 파견 거기다 수사관까지 267명 메모드급 특검인데 이걸 어디서 사무실에서 수사하고 할지 이것도 좀 고민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실이 굉장히 큰 공간이 필요한데 기존의 검찰청에서 그런 정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뭐 과천 청사에 빈 공간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쪽에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안 문제도 있고 사실은 뭐 도청 가능성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 건물, 상업적인 건물에는 참 어려운 면이 있고 보안이 잘 유지되는 특히 내란 특검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무실 구하는 게 좀 어렵다. 그리고 인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특검이 세 개가 동시에 출범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 특검에 차출되는 검사가 120명이니까 뭐 검찰의 통상 업무가 지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작년 검찰 배치표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지수사부서에서 일하는 검사가 409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인지수사부서를 보조하는 수사 인력이 한 2,000명. 거기서 검사 120명을 뽑는 거니까 저는 뭐 검찰의 민생 사건 처리, 통상 업무 처리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들 중에 기존의 특수부에 있던 검사들이 많은 검사들이 이른바 친윤으로 분류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검사들 중에서 이제 특수부나 공안부나 강력부나 이런 데서 인지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들을 차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인재의 선발 경쟁이 벌어진다는 건 충분히 되는 얘기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조은석 검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검찰 내부의 뭐 평이나 아니면은 뭐 의원님께서 직접 조직 쪽에서 뭐 들으신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조은석 검사는 그러니까 특수수사를 아주 잘하는 정평이 나 있는 검사이고요. 그리고 수사를 한번 시작하면 봐주지 않고 수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할 걸로 생각합니다. 잘할 거다. 봐주지 않고 수사한다. 이 부분이 쏙 들어오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민중기 김건희 특검 지금 특검보 후보 8명을 대통령실에 건넸다.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현 특검은 지금 특검보 후보군 생각을 좀 하고 있다. 거기에 좀 추리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일 안에 이제 준비가 다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일 안에 그 안에는 준비가 다 당연히 되겠죠. 다 그 안에는 다 스케줄 생각해서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새 특검이 이제 가동되게 되면 내란 특검 아까 언급하셨지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16개 의혹이죠. 밝혀야 될 게 워낙에 많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좀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이제 국정 전반에 대한 농단 의혹이기 때문에 사실 검찰 내부 또 경찰 내부 뭐 또 과거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용산 이런 많은 사람들이 관여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법원 출신 특검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로부터 이제 영향력이 거의 인연이 없는 이 특검은 거의 인연이 없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잘 선택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검 보호하고 파견 검사들이 어차피 수사를 하니까 네. 이 민중기 특검이 그 기준과 중심만 잘 잡으시면 기준과 중심을 잘 잡으실 분으로 보이거든요.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네. 이 비리 의혹에 대해서 잘 수사할 걸로 보여집니다. 중심을 잡고 예. 뭐 객관이라는 그 단어를 또 강조를 했으니까 예. 민중기 특검 같은 예. 경우는 이 판사 출신으로서 잘 균형을 무게를 잘 잡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이 특검은 네. 특검 본인이 기준을 딱 잘 잡고 엄정하게 하는 기조만 잘 유지해 주면 네. 밑에서 이제 특검부하고 파견 검사들이 이 수사는 통상의 국정농단 어떻게 부정과 부패 사건이잖아요. 이게 통상의 부정 부패 사건이기 때문에 네. 특수부 검사들 또 강력부나 공안부 검사들이 얼마든지 잘 수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네요. 이 수사를 하다 보면은 뭐 막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걸 또 특검이 풀어가면서 이거를 수사를 잘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예. 저도 이제 검찰 지청장도 해보고 그랬는데 네. 검찰 기관장은 어금니가 튼튼해야 돼요. 어금니가 이 악물고 외압이 왔을 때 딱 버텨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수사팀이 잘 수사할 수 있도록 민중기 특검이 그 역할을 저는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들, 명태균 씨 그러니까 연로 공천 개입, 또 불법 여론조사 의혹, 뭐 이런 부분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워낙에 많은 게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김건희 특검에서 여러 가지 좀 놀라운 사실들이 또 밝혀질 수가 있다. 예. 김건희가 어느 정도 또 어느 선에서 공천에 개입하거나 예. 아니면 어떤 이 뇌물 수수를 해왔는지 밝혀지게 되고 또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것들도 진상이 밝혀지게 되면 또 큰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건희 발 그렇죠. 뉴스가 그러니까 쏟아질 거다. 이게 수사가 이제 돼서 이제 진상이 규명되면 네. 아마 국민들이 3년 동안에 나라를 이 지경까지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만들었느냐고 경악하실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나하나가 진짜 띄어놓고 봐도 좀 엄청난 일인데 예. 이게 어떻게 분야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도 주가 조작이지만은 예. 뇌물 수수 의혹이나 아니면 네. 공천 개입 의혹이나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밝혀지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이 세 개 특검이 결국은 하나로 만날 거예요. 하나로 만나요? 예. 어디를 왜냐하면 만납니까? 왜냐하면 이제 예. 그 내란을 왜 일으켰느냐. 결국 명태균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에서 결국 특검이 시작되고 수사가 되면 네.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네. 내란을 일으켰다고 하면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또 최혜병 사망 외압 특검도 여기도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네. 이종호라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컨트롤 네. 타워였다 그 사람의 청탁을 받아서 외압을 가했다면 도이치모터스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특검이 결국은 나중에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네요. 네. 이게 세 개 특검은 나눠져서 가고 있지만 결국 예. 하나로 만나게 된다. 예. 한 곳에. 예.